여기 한 중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교수가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외국인 대학생들은 중국인 학생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더니 그녀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인 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영학이 아닌 전 세계의 국가 기준에 맞는 기업 경영을 전공으로 다루고 있는 저는 학기 초기인 1학년 때부터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로 대학교 교환학생을 신청해 많은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평소 유럽권의 나라들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저는 이상하게도 제가 살아온 환경과 전혀 다른 아시아 지역의 나라 문화나 경영 지식에 더 끌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매우 차별화되는 특별한 나라였는데요. 제가 태어난 미국도 물론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를 가나 마음 편하게 걸어다니며 도시를 관광할 수 있다는 안전한 치안 시스템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함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한 중국인 학생의 발표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그날은 저희 경영학 전공 교수님의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국가 선진국 기준에 대한 발표 수업이 있던 강의였고 교수님께서는 발표 수업을 시작하기 전 많은 학생들의 주재 국가로 예측되는 한국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강의실을 긴장감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주재 국가로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 굴곡과 변화 과정이 제일 많았던 국가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단순히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만을 확인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발전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선진국 기준 성장 과정을 현재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실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현재 한국은 최단기간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도 현재 한국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직접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절대 범주를 벗어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지혜로운 생활이나 편리한 생활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정말로 성격이 빨라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일까요? 물론 그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편리한 생활 환경을 구축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현재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형식을 벗어나 그 내부에서 수영과 헬스 심지어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사람들끼리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원까지 거주지 내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최신식 주거 개념인데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생활 전반적인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생활 환경을 구축했고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들의 거주 방식 그리고 그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도시 환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일을 하다가 지하에 있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재택 근무 시설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을요. 이거야말로 한국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하는 최신식 선진국이라며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편리하고도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직접 설명해 주셨고 이는 한국에 익숙해져 있던 저조차도 눈으로 확인하면서 놀라울 정도였어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한국의 부유한 경제력을 통한 거주 방식이나 도시 환경을 직접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니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저희 고향인 미국과도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났기 때문이죠. 특히나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의 비대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프라 요소일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길거리의 낡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다소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청결도가 너무 낮아서 한국처럼 쾌적한 비대 화장실을 누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한 반박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왜 한국이 선진국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자료 조사가 완료된 것이 맞을까요? 제가 위대한 나라인 중국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선진국의 최고 순위에 있는 중국인인 저조차도 제 입으로 중국이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한국을 올려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특히나 방금 근거자료로 말씀해주신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부분은 순전히 한국의 핵무장이 아닌 중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가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은 선진국의 기준이 되기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죠. 이곳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한국의 빈곤국가 실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인들의 대표 주거 방식으로 설명해 주신 아파트는 그저 철골 구조물만 있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집 내부에는 방이나 거실과 같은 구조가 전혀 없고 국가 자체가 너무나 가난한 문제 때문에 화장실마저 집 내부에 존재하지 않죠.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정도로 한국은 지금 빈곤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신 거주 방식은 한국이 아닌 오히려 중국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이죠.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거주지 내부에서 수영까지 하고 곧바로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부풀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대부분 노숙자처럼 길거리 구석에서 텐트를 치고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저하시켰죠.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절대 빈곤국가이고 그들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황당한 국가입니다. 중국인 학생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는 엄청난 폭소가 울려 퍼지고 말았고 저 또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사뭇 엄격하고 진지하게 한국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설명한 내용은 도저히 같은 지식인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했고 저는 한국인들의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는 중국 학생의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은근슬쩍 유머를 끼워 넣어 한국의 대단함을 알리려는 역설적 발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인 학생의 표정은 절대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유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지했고 저는 그런 중국인 학생의 모습에 너무나 당황스러워지고 말았죠. 중국인 학생은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에만 갇혀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발표에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오히려 중국인 학생의 발언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뜬금없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다시 한번 중국인 유학생에게 되물었고 그렇다는 말이 돌아오자마자 강의실 화면을 켜고 충격적인 팩트 폭격을 이어나가셨는데요. 학생은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네요. 아니면 혹시 그렇게 발언을 하라고 어디서 지시라도 받은 것일까요? 최근에 이런 중국인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거짓된 정보나 상황을 강의 중에 알려서 다수가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목적의 의견이 아니라면 개인의 생각은 앞으로의 발표에서 최대한 제외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일단 한국의 대표 거주 방식인 아파트가 비현실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인 학생은 죄가 없는 것을 지어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 강의실에만 하더라도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인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해 본 강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라는 복합 거주시설은 실존하는 거주 방식이고 중국인 학생의 생각처럼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아니면 한국이 그렇게나 발전한 나라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아파트 거주 방식이 없기 때문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현재 한국은 중국보다 높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1인당 GDP 통계는 물론 그 나라의 선진국 척도를 알 수 있는 범죄 발생률만 살펴보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선진국이던 시절이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이 방금 설명한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거주 방식은 한국이 아닌 오히려 중국에서 보편적인 거주 방식 아닌가요? 저는 처음에 학생이 한국과 중국을 혼동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았을 정도로 두 나라의 상황은 학생이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대다수의 거주 방식인 주택 건물이나 복합 주거시설에서 화장실이 제외되어 있죠.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 수준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가난한 중국인들이 하나의 집에 몰려서 다수가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편의 시설 공간을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원래부터 길거리의 도보나 도로를 화장실처럼 이용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은 완벽한 후진국이고 한국은 최고 선진국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의 척도를 벗어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 불가능한 시민의식이나 국민의 생활 수준만큼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도시 인프라를 쾌적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단합되어 뒷받침되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못 내던 도시 공용시설의 쾌적함과 기술 발전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깨끗한 공중화장실이죠.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한국의 버스 정류장, 그리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지하철 서점처럼 한국은 다른 나라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편의시설을 안전한 시민의식을 베이스로 시작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시설들을 중국에서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생활을 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 나라 중 하나인데 만약 중국에서 무인 카페나 편의점을 실시했다면 단 하루 만에 가게 자체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게 자체의 자재들이 전부 뜯겨서 사라지는 것은 물론 그 내부의 편의점 물건들마저 전부 사라졌겠죠. 왜냐고요? 중국인들에게 무인 시스템은 당연히 훔쳐가도 되는 주인 없는 물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시민의식이 기준으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도시생활 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덤으로 말이죠. 또한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학생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은 도시 인프라를 한국과 같이 디지털 인프라로 교체하던 와중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털려버리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중국의 도시 인프라는 완전히 후퇴하고 말았죠. 사견이지만 현재 한국을 따라해서 디지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중국인 학생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현재 한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최근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선진국 확정 과정을 알아차리고 빠르게 국방동맹을 제안하는 한국의 핵무장 검토를 논의했습니다. 중국도 물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세계 안보가 어지러운 와중 한국의 핵무장 규제가 풀린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이 중국을 누르고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 억제 국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핵탄두를 보유하며 전쟁 억제력 파워를 가져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영향력이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며 중국은 자연스럽게 국방력이 하락하게 되겠죠. 물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과 다름없는 핵무장 검토 제안을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 그 이상의 국방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최근 군사무기 수출률을 살펴보면 중요 무기인 핵탄두의 실체화만 되지 않았을 뿐 다양한 군사무기 분야에서 유럽권의 나라들이 절대적으로 찾는 신뢰 국가로 거듭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결과물은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절대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은 군사무기 수출률을 끌어올리며 중국의 국방력을 올려줄 수 있는 다양한 국가와의 신뢰 회복 과정을 기대했지만 조잡하기 짝이 없는 무기 불량률과 수출 비리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후진국이라면 바로 이러한 중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 발표의 주제였던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국가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도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권의 대부분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안전한 도시 치안과 신개념 자연도시 공학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어요. 이래도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빈곤국가라는 주장이 타당한 의견일까요? 교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직접 사진 자료까지 보여주시며 강의실 전체의 학생들을 향해 중국의 생활환경과 한국의 생활환경을 비교해서 보여주셨고 화장실이 밖에 있다고 주장하던 중국인 학생의 발표와는 달리 한국은 한눈에 봐도 깔끔한 아파트 거주 형식은 물론 길거리의 화장실마저 저희 집보다 깨끗해서 꽤나 놀라웠습니다.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반박이 이어지는 와중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증거자료나 반박을 내뱉지 못했고 교수님의 발언이 끝났을 때는 몸까지 덜덜 떨며 꽤 분노한 듯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중국인 학생의 의견도 완전한 거짓 의견이기는 하지만 발표를 듣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중국인 학생의 중국과 한국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 진행한 억지 발표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킥킥거리며 비웃고 있던 강의실을 학생들을 진정시켜 주셨고 중국인 학생에게 더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발표의 판을 깔아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교수님께서는 오늘 중국 학생의 잘못된 사상이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로잡으려는 것 같았고 저는 그제서야 중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막무가내식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중국 학생은 갑자기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이 없었으면 지금의 선진국 경제 부유함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신개념의 주장을 하며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나가고 말았는데요. 만약 교수님의 말처럼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면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해준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중국인들은 대부분 부자인데 이러한 인원들이 물가가 저렴한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곳에서 소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한국이 고마워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스승과 같은 중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의 선진국 경제 상황을 이루어낸 것 마냥 선동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분들도 다들 아실 텐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나라는 경제력으로 무조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통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부자 중국인들이 적은 돈으로 여유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나라가 빈곤국가 한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왕처럼 살지 못해도 한국으로만 가면 적은 돈으로 왕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 학생은 주먹까지 치켜 세우며 다시 한번 이상한 논리의 의견을 표출했고 저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같은 학생이 맞나 싶은 그 중국인 대학생의 의견에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좋은 의견이었다며 충격적인 반박을 해나가셨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의 힘은 그 어떤 나라라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에서 왜 유명한지 아시나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기 어려운 수준 낮은 시민의식과 민폐 행동으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만 하더라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거점 도시를 가보면 길거리에서 화장실 일을 해결하지 말아달라는 표지판이 오직 중국어로만 설치되어 있죠.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단으로 탑승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폐 행동으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부자라고요? 매우 큰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지 못하는 비싼 물건이나 치료제를 사기 위해 아득바득 한국으로 오는 것이고 그러한 와중 이러한 민폐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관광 소비를 해서 한국이 부유해졌다니 굉장히 웃긴 논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권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수 입국하는 날짜를 지정해 그날은 공항 전체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철저히 주시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오기만 하면 사고를 발생시키는 중심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특히나 당신이 주장했던 경제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절대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급성장을 보인 나라 중 하나이고 그들의 대표적인 무기인 반도체와 디지털 사업은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의 중심 기술로 거듭나고 있죠. 즉, 앞으로의 시간은 아마 한국이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넘어서는 대표 국가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가오고 말았죠. 제가 최근 학생들에게 한국의 선진국 기준을 조사하고 배우라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어떤 국가에서의 삶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는 날도 분명히 오겠죠.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의 안전이민 국가 중 한국은 최상단에 있고 미국의 유명 연예인들도 자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단단하고 내실 있는 국가인지 알아차려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간 속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중국인들의 선동작전입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한국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앞의 학생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하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의 대표국가 한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과정을 온전히 받아들여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